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 싸이입니다. 오늘은 꼭 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과 의학용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시면 병동 생활에 태움을 덜 당하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재활치료가 끝난 분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데 지난번 알코올 중독 실전편에서 설명하였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같은 자조그룹 AA 알콜 아노니무스에 대해 궁금하다고 구독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판으로 단주 모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병동에서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소속된 병원에서는 정신건강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간호사가 정신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병동 근무를 하면서 환자분들에 대해 환자 파악도 해야 하고 수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활력증후 이상 양상은 없는지, 투약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약 변경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간호중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정신과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는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진단명과 환자분들의 성격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계획을 하고 주로 한 달 주기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짧게 퇴원하시는 분들은 2주 안에 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달 계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계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면 지루함을 느끼시겠죠. 프로그램에 대한 큰 틀과 안내문을 정리하고 대본을 미리 짜봅니다. 주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준비한 대본은 못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환자 파악이 더 잘 되고 그에 따른 성격 문제, 환자분이 현재 하고 있는 생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간호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바쁩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원에서 추가로 월급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단주 모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마시지 않는 상태로 있자 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날이 있었어요. 우리 환자분들은 처음 이 같은 충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해하시죠. 환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마시기는 했지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직장에 빠진 적도 없고 취해서 술집 같은 곳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없는데요. 남들처럼 저는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결국 많은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보다 많이 술을 마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또한 술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세요. 마시지 않는 상태로 있어라
하는 말은 환자분들 스스로에게 모욕적이고 뿐만 아니라 단주 같은 심각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식사 때 약간의 한 잔의 술로 긴장을 풀거나 잠이 안 오니 잠자기 전에 한 잔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정신건강 간호사로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에게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마시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최초의 첫 단계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단주 생활은 불쾌하거나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술을 마시던 때보다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주를 맹세한 환자분들은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은 도수가 높은 것에만 하났고 맥주, 포도주 등은 예외라고 자기 자신에게 변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독주에서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이 마시고 옛날과 같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이지요. 알코올 중독은 고독의 병으로 묘사되고 있고 혼자 고립된 감정을 기억합니다. 유쾌하게 사회활동을 했을 때에도 소속감이 없다는 깊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곤 말이죠. 환자분들과 대화할 때 자기들은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군중 속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알코올의 효과가 사라진 후 평상시보다 더욱더 혼자가 되어 외톨이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분리감을 느낄 수 있었고 술 마시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는 소속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복합시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제가 만났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중 분노를 많이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 적개심, 원한 같은 종류의 감정은 술에 취하고 싶게 만들고 취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멀쩡할 때엔 쉽사리 화를 낼 수 없지만 술에 취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숙취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맛있는 것을 약간 먹거나 알코올 성분이 없는 달콤한 음식을 마시거나 먹거나 하면 한결 마음이 나아지곤 합니다. 아니면 화가 난 이유와 전혀 관계없는 활동으로 전환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활기찬 운동을 해서 화가 나는 감정을 버릴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며 잊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심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마취 기법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균형 감각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인 척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몇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역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극 배우처럼 내가 무대에 올라갔다 생각하고 무대에서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은 따뜻한 간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소 놀라운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가장 환자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참았는가? 그렇다면 진심으로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고자 하셨나요? 한마디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을 다 한 셈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태로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쩌면 환자분들의 의지로는 필요했던 휴식의 기회를 환영할 거예요. 달콤하게 낮잠을 즐겨도 보고 긴 밤 내내 평온하게 숙면을 취해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나 존경을 받거나 우리 생각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케이지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중에 2가지 이상이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C. 컷다운.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A. annoyed. 술로 인하여 주변의 비난을 받은 적 있다. G. guilty. 음주 행위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 있다. E. eye opener. 눈 뜨자마자 해장술을 찾은 적이 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N년차 소속 정신건강간호사의 병동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